예,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법과 질서가 이제 민주국가의 이제 기본이듯이 우리 공정 거래는 시장 경제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도 이 건전한 시장 문화와 경쟁 질서가 뒷받침한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가장 최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또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원장님, 캥거루 기업이라는 말씀 아세요? 캥거루 기업이요. 이 캥거루 기업이라는 게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에 연명해서 손쉽게 살아가는 기업을 캥거루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의 사회 기회를 막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2013년도에 공정거래법 23조 2를 신설을 하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또 신설을 한 거고. 예. 자, 한번 PPT 한번 보시죠. 이 이제 작년에 이제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현황을 보면은요, 금액은 159조 6천억 원, 매출액은 11.7%고, 근데 2014년에 비해서 내부 거래 금액은 21조 5천억 원, 비중은 0.7%포인트가 예,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 통계에 오릅니다. 실제 줄어든 게 아니라 이 같은 기간에 대기업 집단 매출액이 100조 원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스스로 내부 거래를 줄였다기보다는 매출 부진에 의한 그런 내부 거래 감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다음 보시죠. 이제 규제 대상 회사가 147개로 이제 2014년에 159개보다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은 한 곳당 내부 거래 금액이 2% 정도 이제 급증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총수 일가의 그 다음 PPT 보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회사의 내부 거래 금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약 1조가 늘었고, 또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비율도 12.1%로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 이래서 이 공정거래법 23조 2에 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그 15년도가 저런 수치가 나오는 게 중앙건설하고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네.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를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좋아졌는데요. 예, 그 다음 PPT 한번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통계가 뭐냐면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재벌 2세 지분이 20% 이상의 회사에서는 내부거래 비중 한 12.5%, 거의 평균과 이제 좀 비슷합니다. 근데 30% 이상의 회사에서는 23.1%로 2배로 올라가고, 재벌 2세 지분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59.4%는 5배를 넘어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래 비용을 줄여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 내부 거래는 정당하죠. 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내부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는 이거는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을 좀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희 위원장님, 이 전속고발권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제 전속고발권, 사실상 전속고발권 폐지가 됐잖아요. 사실적으로. 예. 왜냐면은 2013년도에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에서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지되니까. 자, 근데 지금 2014년도 1월 제도 도입 이후에 13건의 고발 요청이 있었는데 이거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짧게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쪽 그 해당 기관에서 좀 뭐 전문성 부족도 예. 있을 수 있고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현행 제도는 우리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 판단에 의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발 여부의 판단 권한을 분산해서 공정위에 또
소극적인 고발 우려를 해소해갖고 현행 제도가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완전 고발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폐지하는 입장에서요. 자 이렇게 만약에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에 칼을 들려갖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그런 선의의 의도도 있지만은 또 반대적으로는 결과 엉뚱하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뭐 위원장님 뭐 아시겠지만은 동네 마트 간에 유치경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공정 거래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정거래법 67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 대란, 불보도 뻔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민주화의 희생양으로 삼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전속고발건이 사실상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폐지돼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는 우리 저희 공정위에서 이 과징금 부과 소송에 있어갖고 자꾸 이제 패소를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 경제 검찰로서의 이 역할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이 공정의 위상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 전속 고발권 완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가 우선 패소 대책 관련해서는 종합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속 고발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저희가 신고 사건을 보면 84%를 차지하는데요. 네. 결국은 84%라는 거는 이제 소송 내지는 고발로 가더라도 결국은 그 프로테이지가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법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이건 확고한 의지를 예, 가지고 완전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좀 강력하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하실 것이죠?